오늘의 슈퍼매치 제8회 공룡상 병성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결승전 보내드립니다. 최정 7단과 왕청식 5단의 대결 복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세계대회 빅매치가 연말에 많이 열리는데요. 네. 얼마 전 삼성화재배 소식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 사실 뭐 기대도 많이 했고 응원도 많이 받은 남국현 선수가 아쉽게 1대2로 결승 티켓을 탕웨이싱 선수에게 내주고 말았고요. 오늘은 이제 또 금융산 명성배 결승입니다. 최정 선수가 오랜만에 우승에 도전을 하는데 중국의 역시 강자죠. 왕천싱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왕천싱 선수와 최정 선수 또 국륜상 병성배에서 우승을 맛본 선수들인데요. 네, 최정 선수는 2014년에 당시 루이 고단에게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 뭐 그게 이제 최정 선수가 아직까지 이제 세계대회에서 개인전에서 맛본 첫 우승이자 지금 이제 두 번째 도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본인한테도 좀 중요한 승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화재배 소식은 굉장히 아쉽지만요. 최정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이 흐름을 한국 쪽으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륜상 병성배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선 대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정 선수, 리허 선수와 무카이 선수, 그리고 위즈잉 선수를 꺾고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진운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첫 판에 만난 리허 선수에게 작년에 바로 최정 선수가 패했고 올해도 다른 시합에서 또 패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최정 선수가 좀 까다로워하는 선수인데 리허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이 무카이 치아키 선수도 뭐 그렇게 세계 무대 정상권까지 이제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일본 선수들 가운데서는 이 한국 선수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또 까다롭다고 느끼는 선수예요. 힘이 워낙 좋은 바둑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를 꺾었고 무엇보다 이 준결승에서 위징 선수와의 역시 맞대결에서 쾌승을 거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5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최정 선수 이 전기의 16강에서 탈락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또 이 패했던 리허 선수와 다시 만나서 이 대진이 약간 불안했었는데요.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왕천싱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에게는 계속 연패 중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이제 왕천싱 선수가 이제 중국에서 같은 대회를 치르고 같이 이제 제가 같이 한국에 같이 올 기회가 있었는데 오유진 선수가 바둑이 왜 이렇게 빨리 늘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오유진 선수에 대한 평가가 높은데 왕천싱 선수가요. 이번에는 오유진 선수가 결승 티켓을 내주고 말았고요. 왕천싱 선수가 이제 출산 후에도 왕성한 대국 활동을 하고 있고 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네, 컨디션이 다시 살아난 왕천싱 선수인 것 같습니다. 두 기사 간략하게 프로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6년생, 91년생의 기사이고요. 또 왕천싱 선수는 한국 바둑 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에요.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도 외국인 선수로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또 바둑 스타일도 개성이 있고 자신만의 바둑을 두기 때문에 한국 바둑 팬의 마음을 또 사로잡은 기사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도 재밌는 내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자국 랭킹에서는 최정 7단이 여자 랭킹 1위고요. 왕청싱 5단은 여자 랭킹 2위입니다. 중국 여자 랭킹 1위는 위즈잉 선수죠? 네, 여자 기사들 가운데서 유징 선수의 위치는 독보적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 32연승인가요? 정말 엄청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패로 최정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대국이 2014년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어요. 네, 사실 두 선수의 이름값으로 볼 때는 사실 더 많이 만났어야 좀 정상인 것 같은데 2014년 이후에는 두 선수의 대국이 없고요. 오늘 한 3년 만에 두 선수가 마주하는데 어떤 내용의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최정 선수와 왕천싱 선수 결승전에서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왕천싱 선수가 얼마 전 출산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한 모습인데요. 컨디션이 살아났네요. 역시 엄마는 강한가요? 사실 그렇죠. 출산 전에
또 2인자 이제 이주잉 선수에 이어서 중국 랭킹 2위였고 그 후에도 계속 그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뭐 그 사이에도 바둑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실제로 네. 또 준결승 내용 이 바둑 내용을 보면 뭐 상당히 컨디션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 네. 최정 선수도 꾸준히 지금 시합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라든지 시합이 사실 가장 좋은 이 공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 또 왕천식 선수 지금 두 선수 모두 좀 좋은 흐름에서 부딪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풍적으로도 상당히 재미있는 바둑이 될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는 원래는 이제 좀 힘을 위주로 하고 또 좀 중앙전에 능한 스타일이고 네. 왕천식 선수도 사실은 중앙 바둑에 강합니다. 네. 좀 두터움 실리보다는 좀 두터움을 좋아하고 또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한다든지 전투를 하는 것에 능하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서로 좀 이제 탐색전이 아니라 네. 초반부터 초반부터 사실 좀 거친 바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왕천식 선수의 바둑이 아주 개성이 넘치고 또 재미있는 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둑 아주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최정 선수, 위재인 선수의 대구 이 공중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최정 선수가 이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최정 선수도 이 여자 랭킹 1위로서 약간의 이 책임감,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부담감도 있겠고 본인으로서는 2014년 이후에 작년 재작년 우승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네. 뭐 결승에 올랐으니만큼 당연히 우승을 하고 싶겠고 또 위즈잉 왕천식 이 중국 여자 랭킹 1, 2위를 나란히 꺾고 우승을 한다면 당연히 명실상부한 네. 뭐 정말 이 가치 있는 우승이 되겠고 반대로 왕천식 선수 입장에서도 네. 오유진 최정 선수를 꺾게 되면 또 한국 여자 랭킹 1, 2위를 꺾고 우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뭐 한중 여자 기사들 간의 자존심 대결 그리고 두 선수 간의 뭐 자존심 대결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자존심을 어떤 선수가 지킬 수 있을까요? 최정 7단과 왕천식 5단의 결승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8회 국룡산 병성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결승전. 생각 시간은 2시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중국 주최 기전이기 때문에 덤은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이번 본선에도 중국은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최정 선수의 100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100번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최정 선수의 바둑이 특히 뭐 세계 대회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네. 흑번을 잡으면 좀 이제 뭐랄까 중앙 바둑을 이 선수가 좋아하다 보니까 모양을 펼치는 바둑을 자주 구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모양 바둑이라는 것은 잘 통하면 정말 화려하게 멋있게 이길 수도 있지만 또 좀 위험하게 판이 짜일 수가 있거든요. 최정 선수가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긴 바둑도 보면은 고전 끝에 대역전승을 한 바둑도 있고 근데 주로 보면은 그렇게 중앙에 대 모양을 펼치고 바둑을 두다가 좀 잘 안 풀려서 꼬여서 또는 중앙 모양이 깨져서 이렇게 패한 바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번이면 좀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뭐 100번을 잡았고 또 덤의 7집 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사들은 중국에서의 승부는 100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왕천식 선수가 한국 여자 바둑 리그를 2년 동안 뛰었었는데요. 네. 이 리그 안에서는 두 선수가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정말 이름값에 비해서는 3번밖에 만나질 않았죠. 작년에도 왕천식 선수는 결승을 갔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오유진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우승컵을 내줬었고요. 네. 자, 작년 결승전의 주인공들이 이번에는 준결승전에서 만났었고요. 오유진 선수가 아쉽게 패하면서 결승 티켓은 왕천식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최정 선수와 왕천식 선수의 대결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그려질 것 같다 예상은 했었지만요. 네. 몇 수 두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정석이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 반대쪽으로 서로 걸쳐가고 있어요. 걸쳐가고 있고요. 이 왕천식 5단이 이제 100을 잡으면은 하나의 또 뭐 좋아하는 수법이랄까요? 좋아하는 지금도 수도 걸쳤는데 안 받은 수도 최정 7단이 좀 독특한 수입니다. 자, 왕천식 5단 말씀을 잠깐 드리면 100번으로 이렇게 상대의 귀에 걸쳐간 다음에 이 정석을 사실 상당히 좋아해요. 이렇게 두는 정석을 사실 보통의 기사들은 이 정석을 100으로 잘 안 둡니다. 안 둔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두는데 왕천식 선수는 이 정석 자체를 100이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 정석을 들고 나오고 상대에게 귀를 내주더라도 변과 중앙 위주의 포석을 짜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둑 리그에서도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여러 번 보여줬고요. 자, 지금 최정 7단이 여기를 흙이 걸쳐갔는데 받지 않은 것도 독특한데요. 보통은 뭐 걸치면 받거나 협공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씌어오는 게 싫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100이 여기를 받아주면 네. 이렇게 씌어와서 계속 밀어간다든지 역시 상대에게 큰 모양을 허용하기는 좀 싫다. 두 선수가 역시 중앙 쪽에 뭔가 주도권을 잡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뭐 이 변화의 선악을 떠나서 상대가 먼저 중앙 쪽을 눌러나가는 것이 좀 싫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네. 또 예전부터 보면 최정 선수가 상대가 날일자 걸칠 때 예를 들면요. 여기가 화점이 아니고 이제 소목일 때 그리고 여기가 서로 화점이 있고 흙이 걸쳐갔을 때 보통의 선수는 받고 뭐 상대가 미니 중국식을 쓰든지 이런 포석이 많은데 네. 최정 선수는 상대가 걸쳐오면 열이면 열 이쪽으로 걸쳐갑니다. 어. 여기가 화점이 아니고 소목일 때요. 네. 그만큼 상대가 이렇게 양걸침을 해왔을 때 그것이 나쁘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는 본인만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여기를 거쳤을 때 보통 사람은 당연히 받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네. 최정 선수는 아예 손을 돌리고 양걸침 당하는 것은 둘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양걸침 당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받아두는 것이 네. 일반적인데 또 최정 선수만의 생각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본인만의 이제 이 정석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네. 실전에서도 많이 뒀습니다. 네. 그리고 최정 7단, 최정 선수는 최근 이제 뭐 국가대표 리그전이나 보면은 알파고 수법을 많이 시도를 해보더라고요. 네. 특히 흑번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파고가 두었던 수법들을 좀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시합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국가대표 리그전에서는 3-3 침투라든지 사실 네. 3-3 침입이 최정 선수의 기품과 그렇게 잘 맞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뭐, 최정 선수는 좀 아무래도 좀 중앙지향적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날일자 걸칠 때 받지 않는 것도 알파고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는 원래 안 받는 스타일인데 네. 알파고도 날일자 걸칠 때 이제 안 받고 이 양걸침 당하는 바둑이 많거든요. 이것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최정 선수가 알파고보다 선배네요. 네. 프로 기사로서 또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최정 선수. 또 오늘도 독특한 포석 감각을 보여주면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약간 이채로운 것은 이번 공룡산배 그 한국팀 단장으로는 조한승 구단이 동행을 했습니다. 네. 네, 11월에 사실 굵직한 세계대회가 많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 국가대표 코치진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출장을 가는데 네. 이게 계속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지난주 삼성화재배, 네. 이번에 공룡산, 그다음에 다음 주에 LG배, 몽백합배, 농심배, 네. 그다음부터 네
계속 12월까지 계속 이게 출장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SOS를 쳤죠. 조한승 구단에게. 네. 그 조한승 구단이 사실 한 4, 5년 전에도 국가대표팀이 생기기 전에도 여자 세계 대회나 몇 번 이제 팀을 이끌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들에게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박 7일 동안 지금 공룡산 명성배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또 조한승 선수 성격상 또 네. 여자 선수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줄 것 네. 같아요. 특히 예전부터 이제 최정 선수를 상당히 귀여워했었습니다. 어렸을 네. 때 최정 선수 어렸을 때 이제 서로 장난도 치면서 이제 귀여워해줬었는데 자 이제 결승 오늘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요. 자, 최정 선수 분위기 좋습니다. 16강에서는 전기 대회 16강에서 리어 선수에게 패했었는데 이번 대회 승리를 거두면서 서력에 성공을 했고요. 준결승전에서는 중국 여자 랭킹 1위 위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6회 대회 재작년 이 준결승에서 위징 선수에게 패했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서력에 성공을 하면서 결승까지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판 남았는데요. 네, 사실 국가대표팀의 홍민표 코치가 재미있는 유징 선수와 최정 선수의 전적에 대해서 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두 선수의 전적에는. 그래서 항상 이제 연승 연패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근데 홀수해에는 최정 선수가 계속 연승을 하고 짝수해에는 이중 선수가 계속 연승을 하고 이런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 듣고 보니까 계속 이제 연승 연패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올해는 최정 선수가 또 계속 이기고 있죠. 네. 내년에는 깨졌으면 좋겠네요. 내년까지 쭉 연승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도 이제 알파고 바둑에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붙이고 이쪽을 찌른 수. 이게 마스터 버전끼리에 이제 50국이 공개가 됐었고 추후에 또 5판의 대국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었는데 거기서도 몇 번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간혹 두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흙이 네. 붙이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백이 아래로 후구치는 정석을 네.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나요? 아래로 후구 치거나 또 이쪽으로 처음에는 이쪽으로 후구 많이 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끊기는 이제 뚫리는 것을 방비한다고 이쪽으로 후구를 쳤는데 그것은 뭐 귀의 실리라든지 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나중에는 아예 아래로 후구 치면서 그냥 흙이 뚫을 수 있으면 뚫어라라고 한쪽은 뭐 포기를 하고 두는 바둑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두면서 중앙 쪽도 힘을 보태고 여기도 나중에 끊어 잡으면 어느 정도 안정이니까 네. 이 진행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전에 두어졌던 아래로 후구치는 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중앙의 힘을 보태는 좀 더 적극적인 느낌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아래로 어떻게 봐야 후구치는 되나요? 수는 확실히 이제 좀 안정을 시키고 집으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수라면 지금은 좀 타협안 같아요. 아. 중앙 쪽 힘도 신경을 쓰면서 여기도 이제 반반에 걸리잖아요. 흙이 네. 있거나 백이 잡거나 그러면서 좀 더 좀 균형 잡힌 선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약간 중간쯤 되는 네.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왕천식 선수도 마찬가지로 날일자로 받아두었고요.
예전에는 입구자로 받아두는 정석도 두어졌었는데 조금 느린가요? 날일자와 입구자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흙이 붙였을 때는 날일자가 훨씬 더 활발해 보이죠. 활발하고 실제로 집을 지을 때도 한 발 더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다만 백이 둘 때는 반대로 입구자로 되어 있으면 단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붙이고 있는다든가 이 정도만 선수를 할 수 있는데 또는 이제 날일자로 둔다거나 네. 그래서 입구자로 둔 다음에 백이 둘만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이제 백이 둔다면은 붙이고 끊는다든지 붙이고 이단 젖힌다든지 붙이고 호구 친다든지 이제 백이 뒀을 때는 입구자가 좀 단단한 느낌이 있죠. 네. 흙의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또 장단점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는 그래도 날일자를 더 많이 두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알파고 영향을 역시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이 수는 뭐 없는 수는 아니지만 간혹 일본 바둑에서만 최근에는요. 네. 최근 몇 년간은 일본 바둑에서만 좀 이제 두어졌지 좀 격렬한 최근 바둑의 추세에는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한동안 좀 잊혀진 정석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좌상 한 점을 끊어 잡네요. 집으로 큰 자리인가요? 아니면 두터워서 둔 건가요? 이제 집으로도 크고 이제 흙으로 하여금 받아달라는 뜻이죠. 받지 않으면 바로 이쪽으로 공격을 가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을 받으면 그 흐름을 타서 바로 이쪽을 삼삼을 침투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눈목자로 와 있기 때문에 네. 귀자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흐름을 타겠다라는 뜻인데 아마 흙의 입장에서도 지금 백이 그런 생각인 걸 뻔히 알 겁니다. 여기를 이제 보통은 가장 쉽게 두면 여기인데 네. 그러면 3-3이 눈에 딱 보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흙의 입장에서도 다른 대책을 좀 강구를 하겠죠. 아마 쉽게 이렇게 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최정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세계대회, 여자 세계대회에서 거의 이제 제가 많이 이제 같이 다녀봤는데 중반 넘으면 이제 항상 안심이 되거든요. 네, 중반만 넘으면 항상 안심이 되는데 네. 확실히 좀 초반에는 조금 좀 불안불안한 구석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 불안한 건가요? 초반에 판을 그르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근데- 이유가 발이 느려서인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결국은 좀 포석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고전 또는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도 초반 포석에서 결국은 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 있고 네. 특히 이제 일본 선수와의 대국에서 일본 선수들과의 대국에서 좀 초반 포석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천대산배라고 이제 단체전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일본의 아오키 집단인가요? 이제 한 40대 이제 선수예요. 네. 근데 초반에 이 판을 완전히 그르쳐가지고 거의 완패 국면까지 갔다가 겨우 이제 중반 이후에 역전승한 바둑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초반만 잘 짜면은 사실 이 선수가 중반 후반 뭐 상당히 강한데 결국은 초반을 좀 안정적으로 짜는 것 이것이 이제 최정 선수가 앞으로 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좀 힘이 강한 기사가 초반이 약하거나 네, 비교적. 그렇죠. 비교적. 네.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게 이제 완벽하게 다 고루고루 갖춰지면 이 좀 레벨이 본인의 실력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역시
최정 선수는 전투 붙었다 하면은 확실히 좀 안정감이 있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이런 네.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초반에 좀 판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최정 선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힘을 바탕으로 하고 수익기를 바탕으로 한 바둑이기 때문에 역시 좀 네.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좀 이제 중반 쪽 또 아. 중후반 쪽으로 좀 그래프가 좀 네, 그쪽이 확실히 좀 더 강하다고 봐야죠. 일본 선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여자 선수들이 일본 바둑하면은 좀 모양이 그렇죠. 좋고 좀 모양이 균형이 잡히고 네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일까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균형 잡히고 또 이 뭐 대세 감각이라든지 초반 감각 이런 것들에 좀 최정 선수가 오히려 좀 본인과 약간 궁합이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음. 최정 칠단의 장점하면 또 뭐니 뭐니 해도 수익인데요. 국가대표팀에서 사활 이 네. 훈련을 할 때도 보통 사활 문제를 딱 만들어 놓고 누가 먼저 네. 뭐냐 이런 좀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사들끼리 이렇게 사활을 풀 때 최정 선수는 남자 기사랑 사활을 풀어도 네. 전혀 뒤지지 않고 굉장히意欲적으로 먼저 풀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네. 워낙 들었는데요. 어릴 때도 보면요. 네. 제가 최정 선수를 처음 본 게 이제 2008년이에요. 네. 2008년에 그 도장을 네. 다니던 시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네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때 김유영 교수도 있었던 것 네. 같고, 네. 이현정 선수가 그때도 사활 잘 풀고, 네. 뭐 수읽기 이제 어떤 바둑 복기를 하다가도 수읽기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 이제 여자아이가 당돌하게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뭐 상대가 누구건 프로 사범님이건 누구건 네. 자기 의견을 이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네 깊은 인상을 받았었고 그때부터도 이제 사활 문제 푸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도 뭐 역시 그때 당시 사활 풀었던 거 수익기가 셌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풍에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아래로 받아두면은 네. 이제 백의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한 줄 더 네. 올라갔습니다. 높여서. 이렇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이제 흐름으로 본다면 네. 여길 두고 흙으로 받게 만든 다음에 3-3 침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인데 네. 어, 가장 쉬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이제 귀살이를 하는 진행이 되겠네요. 가장 쉬운 진행인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뭐 그래도 선수로 귀살이를 했으니까요. 네. 아마 흙은 뭐 이런 진행이 되더라도 여기 잡는 것보다는 이쪽을 벌린다던가 해서 모양을 펼쳐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제 준결승이 그저께 열렸었고 그 준결승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제 하루 네. 쉬는 휴식일이었죠. 네. 휴식일에 아마 좀 관광도 하고 산책도 하고 좀 컨디션을 좀 끌어올렸을 것 같아요. 이 공중산 명성배는 16강전 토너먼트라서 네. 준결승까지 세 판을 연달아 둡니다. 근데 사실 2시간짜리 바둑을 세 판 연달아 두면 좀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준결승을 끝내고 하루 쉬고 결승전 치러지는데 시합이 치러지는 장소가 상당히 공기가 좋고 대신 정말 이제 그 숙소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네. 근처에 편의점을 가려고 해도 한 1점 몇 킬로를 이제 걸어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둑두기는 좋죠. 바둑두기는 네. 좋은 환경이고 또 이제 산으로 둘러싸인 이제 좀 곳이다 보니까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고 아니면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선수들도 있고요. 아마 어제 이제 휴식일인 어제 뭐 조한승 선수와 함께 좀 포석 연구라든지 좀 뭐 같이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아, 네.
최정 7단에 그래도 약점이라고 꼽히는 것이 또 포석이기 네. 때문에 조한승 선수의 또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재미있는 건 작년 국립공산 병선배 때는 제가 이제 따라갔었는데 네. 오유진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서 결국 우승을 했잖아요. 네. 역시 이제 준결승이 끝나고 쉬는 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선수들은 1회전에서 다 탈락을 해서 미리 귀국을 했고 네. 오유진 선수와 이제 제가 그 결승 전날 밤에 검토실에서 이제 좀 포석 연구를 했어요. 이제 흑을 잡으면 뭐를 뜨고 백을 잡으면 어떤 포석을 쓰고 네. 또 왕천식 선수는 어떤 포석을 좋아하니까 딱딱딱 맞춰서 했는데 쪽집게 과외를 해주셨군요. 이제 했는데 네. 다음날 이제 오유진 선수가 네 번째 수부터 다른 포석을 아, 역시 저를 못 믿었나 봅니다. 네 번째 수에 딱 다른 수를 두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죄송해요 사부님. 그래서 결과 이겼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하루 휴식일이 있으면 선수들이 대부분 흑백 포석을 미리 좀 정해두죠. 아무리 시간이 이렇게 2시간씩 많아도. 그렇죠. 네. 보통 또 본인이 또 선호하는 포석도 있고 하니까요. 네. 공중산 병선배는 이 병성이라는 게 이제 저도 작년에 가보고 가서 알았는데 거기가 이제 손자병법을 쓴 손무가 손자병법을 그 고장에서 집필을 했다라고 해서 유명해졌고 그래서 그 병성이라는 게 바로 그 손자를 이제 뜻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유적지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숙소 근처에도 보면은 네.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은 그 손무에 대한 손자에 대한 그런 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코스로 이렇게 뭐 한두 시간 정도 걷기도 정말 좋고요. 그래서 네. 바둑 두기는 상당히 좋은 장소인 것 아. 같아요. 정말 마음도 공기도 좋고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또 이렇게 휴식일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관광?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관람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프로 기사라는 이 직업이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거닐면서 좀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최정 선수가 원래는 흐름은 이제 여기 잡고 3-3을 침투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높게 두니까 또 마음이 좀 바뀌었나 보네요. 네. 변 쪽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또 왕찬식 선수가 이런 넓은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3-3으로 침입하는 것은 상대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로 짜여져서 그게 싫었나 봐요. 네. 자, 이 수는 뭐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다가오거나 두 가지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약간은 이제 좀 모험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이제 평범한 진행은 3-3 침투인데 그것을 이제 마다하고 최정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두어 간 거거든요. 이 수가 통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뒀을 때 여기까지 파고드는 수가 강렬하다면 네. 또 된다면 이 수의 의미가 좀 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어주는 건 당연히 이렇게 넘는 자세가 괜찮으니까 좋고요. 네. 맞거나 했을 때도 늘거나 또는 붙여서 느는 게 이제 최강수인데 이런 수들이 통한다면 지금 침투한 수 아마 최정 선수가 이 수를 좀 보고서 침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흑의 입장에서도 그게 신경 쓰인다면 붙여서 두면 가장 무난하고요. 변 쪽으로 걸쳐갔는데 그럼 흑이 이 문이 열린 곳을 맞게 되면요. 네. 그럼 백은 어떻게 모양을 갖추나요? 여기 네. 이쪽을요.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아마 백이 붙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한 점을 같이 수습하는 입장에서는 붙이는 수가 가장 많이
쓰여지죠. 이렇게 두고 호구 치고 젖히는 자세가 나오면 이 어, 교환이 이제 상당한 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둔 다음에도 물론 3-3 침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득이냐 손해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받아주면 3-3 침투보다는 네. 이 수를 이제 이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크고요. 그래야 좀 연관성이 있겠네요. 네,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백에게 한 템포 네. 내주는 거잖아요. 백이 이제 뭐 여기든 여기든 이제 선택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데 백을 무겁게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붙여서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늘면 쉬워서 조금이라도 무겁게 만드는 거죠. 또는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것도 흑이 이제 정말 두고 싶은 곳인데요. 흑이 이제 귀도 지키면서 백이 반대로 붙이거나 3-3 침투하는 것을 막는 의미로 이제 귀를 보호하면서 백을 이제 바깥쪽으로 내몰겠다는 뜻인데요. 뛰어간다면 그때 이렇게 붙이면 흑이 양쪽 다 뒀거든요. 네. 그리고서 백을 바깥으로 내몰고 뭐 주도권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수가 통하느냐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가 되면은 이제 지금처럼 깊숙하게 들어가는 수가 일리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막는 것도 느는 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는 건 이제 하나 젖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쪽을 끊더라도 흙이 걸립니다. 여길 끊어볼까요? 당장 여기 끊어서 이 두 점 잡는 수와 여기 단수가 맛보기이기 때문에 흙이 뭔가 받기가 어렵죠. 판을 쪼개가기 위해서 최정 선수는 상변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왕천식 선수는 강력하게 이 백돌에게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켜둘 것인지 왕천식 선수의 다음 한 수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8회 063 병성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작전 최정 7단 상변으로 침입을 했고요. 네, 그쪽으로 다가가네요. 가네요. 우선 귀가 완벽하게 굳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백이 당장 붙이거나 3-3 침투하는 수는 막았고요. 물론 나중에 뭐 백이 바깥쪽이 좀 두터워지거나 하면 역시 3-3이나 여기 붙여서 뭔가 맛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아, 뛰어가네요. 아, 무난하게. 네, 정말 무난하게 두네요. 바로 여기를 삼선으로 파고 들어서 노리는 것도 되는데, 네. 뭐 된다기보다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선은 이제 뛰어나가면서 흑에게 큰 모양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뜻 같아요. 또 왕천식 선수가 중앙 경영 바둑을 두기 때문에 최정 선수는 큰 모양을 견제해가기 위해서 무난하게 뛰어갔습니다. 이 교환이 됐으니까 이제는 흑도 문을 닫을까요? 네, 붙여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네. 제가 또 그냥 지금 든 생각인데 왕천식 선수가 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또 않은 느낌이 그냥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보통인데 백도 젖히고 붙이면 자세가 이제 수습되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네. 젖혀주면 뭐 가만히 늘어주더라도 다음에 언제든지 이제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면 흑은 흑대로 뭐 귀를 그래도 지켰고 백은 백대로 또 그냥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또 멀리는 뭐 우변 쪽도 큰 모양을 내주지 않고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보통이라고 보면 왕천식 5단이 여기를 과연 둘까라는 좀 의문이 생기긴 하네요. 여기가 아니면 이제 뭐 기풍이라든지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이런 곳을 이제 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수가 네, 바로 가능해집니다. 날일자는 어떤가요? 이쪽으로요. 네. 이렇게 씌우는 게 이렇게 씌워서 언젠가 백을 이렇게 막아서 가둘 수 있으면 상당히 유력한 수법인데요. 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벽은 만들었지만 네. 여기가 흙의 모양이면 이런 작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 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벽을 만들었다고 해서 크게 쓸모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껍데기만 남겠네요.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뭐 젖혀서 뭐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작전도 가능한데 네. 흙도 결국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흙에게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백도 진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변의 흙 모양이 또 견제될 수도 있고요.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아까 변화도를 보여주셨는데요. 흙이 이렇게 모자를 씌웠을 때, 네. 맨 처음에 흙이 다가갔을 때도 최정 선수가 침입하지 않고 중앙으로 한 칸을 띄웠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침입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기를 한 칸 띄워져 있으면 네. 사실 이수가 안 돼서 안 뒀다기보다는 그래도 중앙으로 하나 놔두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네. 모자를 당했을 때는 다른 액만은 백이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순간 이미 흙은 이 모자가 아주 좋은 곳에 또 네. 간접적으로 우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에 백은 어설프게 행마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흙이 뭐 흐름을 타게 되면은 백이 행마하는 하는 대로 이거는 반대로 벽을 쌓는 방향이 정말 절호의 방향이 돼 있죠. 네. 계속 행마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하더라도 아까 반대쪽에 벽을 쌓은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변이 엄청나게 커지죠. 네. 그러니까 흙이 모자를 씌워오는 순간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몇 발짝 못 나가고요. 뭐 한 칸을 뛴다거나 하면. 그러니까 모자를 씌워오는 순간에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건데 안에서 해결이라는 것이 이 정도는 조금 미흡해요. 이거는 결국은 완생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되고 다시 좀 옹졸한 행마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수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으면 넘어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사는 수를 뭐 충분히 간과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흙도 씌우는 것이 이제 모험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백을 바깥으로 이렇게 좀 어색하게 나오게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모자를 씌울 텐데 이렇게 되면 백이 아마 이수를 바로 이제 수읽기를 하겠죠. 이수에 대해서. 상대방도 강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를 씌우는 수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정말 침착하게 그냥 이렇게 말뚝을 박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뭔가 상변을 지킨 것 같긴 네, 한데. 지키긴 지키는 수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상대에게도 영향력을 행사를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상당히 좀 본인만의 이제 생각이 있는 한 수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는 것은 이 수가 나쁜 수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약간 책략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다면 네. 이거는 이제 그려가는 그림이 있다는 거죠. 막아달라는 뜻이에요. 막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늘게 되면 이 석점도 급해지고 이런 이 석점을 이제 백이 살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 아까 침투하는 수는 없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한 수를 투자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상대에게도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네. 막지 않는다면 다음에 뭐 밀거나 단수치거나 이런 자세가 흙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찔러간 수는 상당히 호수로 보이네요. 지금은. 그렇다면 그냥 지킨 수보다는
좋은 수인 건가요? 네, 지금 그냥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는 수보다는 훨씬 좀 더 아, 능동적이고 네. 효율적인 한 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스텝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받아야 되나요? 뭔가 안 받고 뭐 이런 곳을 둘 수는 있는데 아마 네. 이거는 흙이 뭐 밀어간다든지 단수 쳐서 정리를 해두면 흙이 좀 두터워 보여요. 이 상변의 아, 몇 수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네. 백은 여전히 완성의 형태가 아니라서 뭐 손을 빼자니 조금 나중에 공격당할 것이 신경 쓰이고 또 뭐 호수로 삶을 도모하는 것은 또 흙이 선수를 차지해서 다른 큰 곳을 갈 수도 있고요. 찔러간 수는 왕천식 오단의 컨디션이 괜찮다 아, 이렇게 네 컨디션을 나타내주는 한 수네요. 네. 부분적인 이 두 점에 대한 공격, 뭐 씌우는 수라든지 붙이는 수 또는 그냥 좀 생략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수들 안에서 이제 생각에 고립되어서 다른 곳을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기 찔러간 수는 연관이 있으면서도 뭔가 좀 시야가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음, 또 시야가 넓기 때문에 중앙 경영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거겠죠. 네. 확실히 왕천식 선수의 바둑은 음, 여자 선수들 가운데서는 가장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위징 선수의 바둑은 잘 만들어진 뭔가 잘 이 뭐랄까요 신의 좀 어린 시절부터 잘 키워진 음, 바둑.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강하고 네. 뭐 잘 두지만 뭔가 개성의 측면에서는 그냥 다른 뭐 중국의 신예들이나 다른 중국 강자들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뭔가 자기만의 바둑을 두는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잘 두고 실수가 적고 이제 승부에 강하구나 이런 느낌이라면 네. 왕천식 선수는 위징 선수보다는 좀 성적 면에서는 약간 못할지 모르지만 바둑을 보면 항상 자신의 개성 또 자신의 캐릭터가 바둑에 녹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사실 좀 보는 그런 즐거움 또는 이 선수의 바둑은 정말 좀 독특하고 다른 기사들과는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또 왕천식 선수는 중국 바둑계에서 부부 기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싱싱 커플이죠. 네. 류싱 질단과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가요? 류싱 선수도 네, 또 개성 강한 바둑. 네. 두 기사가 좀 기풍이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유분방하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예 받질 않고 네. 중앙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흙에 찔러간 수에 대해서 받는 거는 이제 계속 흙의 의도이고 또 자연스럽게 흙의 약점이 사라지고 백이 점점 급해지거든요. 지금은 뛰어드는 수가 가장 무난한 수이자 또 여기 모자를 당한 것과 비교하면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자리도 아주 근데 좋은 아. 곳이라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몇 수 전으로 돌아가서 이 이수는 성공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아. 잘 단단하게 지켜두고요. 물론 상변의 모양은 깨긴 했습니다만 네. 이 돌이 아직도 이제 미생이죠. 완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흙은 상당히 두터운 형태입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선수를 흙이 차지하고 있고. 자, 이 장면에서도 기풍에 따라서 이제 다음 착수가 좀 나뉠 것 같아요. 좀 균형을 맞추고 수비적인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아마 좌변 쪽을 아마 지킬 겁니다. 예를 들면 이쪽을 붙이고 이단 젖힌다든지 해서 네. 좌변 쪽을 돌보는 게 좀 무난하기도 하고 좀 길게 가는 그런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이쪽으로 눈을 먼저 돌릴 것 같고요. 왕천식 선수는 글쎄요. 뭔가 이 석점을 쉽게 놔주지 않고 계속 모양을 펼쳐가면서 우변 쪽 경영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다음 장수가 좀 궁금하네요. 네. 아. 정말 그렇게 두네요. 네. 네. 뛰면 이런 식으로 점점 골이 깊어지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죠. 그렇다고 해서 네. 어딘가를 침투하자니 다음에 또 모자 이 형태가 아주 좋고요. 초반은 왕천식 5단의 뭔가 페이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백을 몰면서 우변을 통째로 지을 수도 있겠네요. 네. 또 기분으로 그냥 모자를 씌우는 것은 책략이 부족할까요? 이수를 모자요? 네. 사실 훌륭한 한 수예요. 훌륭한 한 수고 이 석점에 대한 압박으로는 가장 이제 좋은 수인데 지금은 이제 공격과 우변 건설을 좀 균형을 맞추면서 상대의 의도에 따라서 뭐 상대가 이렇게 받아주면 우변 건설에 좀 더 이제 치중하겠다는 뜻이고 공격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상대의 앞길을 막아서는 이 수가 더 강한 이제 강수이고 더 좋은 수인데 이 수는 이제 공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변마저 크게 키워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은 좀 뭔가 여기서 다 두텁게 잘 풀렸기 때문에 강한 공격보다는 이 정도로 모양만 만들어도 충분히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모자 씌움과 또 우변을 키우는 수, 이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 모자 씌움을 당하면 백도 아플 것 같고, 답답하죠. 네. 그렇다고 또 흙이 우변을 키우게 냅두자니 우변이 커질 것 같고 네. 고민이 되는데요. 여기는 정말 당하면은 뭐 이 석점이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계속 시달리고 네. 뭔가 좀 옹색한 수들을 많이 두어야 되는 곳이고 이 수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대세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뛰고 싶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넓혀갔을 때 이 골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네. 이 백에게- 정도 네. 골이라면 백이 여기서 침입을 했을 때 여기서요. 네, 수습이 가능할까요? 뭐 우선은 뭐 상당히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이 돌 자체가 어떻게든 산다고 해도 사는 과정에서 흙이 다른 곳이 두터워지면 이런 곳이라든지 또 중앙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흙이 계속 즐거움이 많은 바둑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실전 당시에는 이제 그냥 지나쳤습니다만 여기를 이제 흙이 날일자로 두니까 여기를 벌렸잖아요. 네. 그리고 흙이 눈목자로 지켰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 하변 벌린 수로는 그래도 바둑 이론상으로도 변을 벌린 것보다는 귀를 거쳐가는 것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상대에게 이제
큰 모양을 허용하지 않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네. 당장 이론적으로도 사실 여기 벌리는 것보다는 귀에 거쳐가는 것이 더 큰데 뭔가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두터움이랄까 모양을 좀 지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 지금은 흐름이 뭔가 이미 모양이 좀 커져 있어요. 네. 자, 흙의 넓은 모양을 어떻게 지워가야 될지 최정 씨 일단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프죠? 네. 우선 하나는 띄워놓고요. 네. 자,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었었고, 우선은 지금 우변에 대한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우상귀도 123, 3m 침입하면은 패맛 정도는 네.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일찍 물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상 33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바로 들어가는데 좀 응수타진 의미에서 여기를 하나 교환을 시켜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이돌이 만약에 공격을 당하다가 이제 뭐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씌어온다든지 또는 어떤 형식으로든 백이 이 안에서 삶을 강구할 때 이런 곳에 이제 벽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33으로 들어가도 이쪽으로 받는다거나 네. 아예 뭐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그 다음에는 응수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를 침투하면 흑의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나 이렇게 잡으러 오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거의 이렇게 받아줄 텐데 이 교환만 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그때는 벽이 생기더라도 젖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면 쉽게 어렵지 않게 패를 다시 낼 수가 있어요. 이쪽이 두터워도. 네. 그래서 기회를 잘 봐서 벽이 생기기 전에 이수는 하나 교환을 해두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응수타진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너무 늦지 않게 우상 침입을 하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또 백을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이는 게 뭐 가장 일반적인 수입니다. 뭐 백이 날짜로 미끄러져 들어오면 안형도 생기고 다음 흙도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의미에서 붙여서 바깥쪽으로 내모는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니라 서서히 압박을 가하면서 여기에도 아직 지금 공격의 즐거움이 남아 있고 또 이쪽으로도 방향을 돌릴 수가 있고 이것은 급하게 몰아치는 공격이라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이득을 볼 거 보면서 그냥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라는 그런 식의 공격이고요. 이쪽으로 오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이렇게 두고 뭐 그냥 쉽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밀면서 계속 주도권만 쥐고 있는 거죠. 두터움을 가지고 가는 공격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좀 직선적이고 바로 목숨을 노리고 들어오는 씌워서 여기서 잡으러 가겠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흙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네. 만약에 뭐 사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살게 되면 그야말로 가죽밖에 남지 않거든요. 이런 공격은 이제 보통 좀 뭐 프로기사들이 상당히 좀 꺼려하는 또 두려워하는 공격이죠. 아니면 아예 뭐 여기서 방향을 돌려서 이쪽을 침투해서 응수를 묻는다거나 이런 곳을 밀어간다거나 모두 좋은 자리긴 한데 네. 백도 틈을 얻어서 여기를 벌린다거나 이제 여기를 응수시키고 이런 식으로 벌린다거나 하면은 한숨 돌릴 수가 있거든요. 반대쪽부터 웅수를 물어가는 것은 백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네. 보여주셨는데 가장 무난한 거라면 역시 막아두는 거겠죠. 네, 이수. 네, 세 가지라고 했지만 여기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아, 사실상 여기 둘 네.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두 좀 가지라고 직선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둘 가능성이 네. 아마 먼저 떠오르는 수가 이수 아니면 이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백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계속 네. 백을 몰아쳐가는 수가요. 상변이랑 비슷하네요. 네, 상변에서도 네. 백이 날일자로 걸쳐갔을 때 자, 상변에서는 왕천식 선수가 협공을 하면서 압박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중앙에 약간 응원군이 네, 있거든요. 여기 응원군이 있고요. 공격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실전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성동격서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은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런 곳부터 먼저 들어가서 백의 응수를 물어서 두터움을 쌓고 나서 이도를 더 강하게 공격하는 이런 작전도 훌륭한 성동격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여기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벌리고 사는 순간 흙이 이렇게 두 수를 투자하더라도 이 두 수로 얻은 것보다는 백이 벌린 것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벌리는 순간 이 돌들이 좀 무용지물이 되죠. 네. 벽을 쌓았지만 이렇게 쉽게 자세를 잡으면 벽을 쌓은 것이 좀 무용지물, 좀 의미를 잃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성동격서보다는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을 바로 감행하는 것이 좋고, 지금은 더 급하기 때문에 네, 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선 그래서 뭐 자, 어딜까요? 이렇게 오. 해도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수는 좀 느슨한 느낌이 다분히 있습니다. 아, 백이 위로 올라가서 받아주면은 그때 문을 닫겠다는 생각인가요? 때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이 교환이 이득인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백의 돌이 위쪽으로 왔기 때문에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벌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의 다음 수는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거든요. 네. 물론 좋은 자세를 갖췄지만 여기 벌리는 것이 워낙 커요. 지금 음,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좀 괴로운 국면이 괴로운 그림이라면 이 돌이 뭔가 양곳마루 몰리면서 전혀 힘도 못 쓰고 끌려다니는 게 가장 괴로운데 우선 자리를 잡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와 이수가 의미를 많이 잃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백도 우선 하나는 받아두고 벌릴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당장 좀 안정을 취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두면 우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벌릴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좀 제가 만약에 이 바둑을 지금 100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고전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고전을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두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찌 보면 약간 전장을 이탈했거든요. 상대의 병사들을 매우 이제 몰아칠 수 있는 장면에서 그냥 팔짱 끼고 이제 약간은 딴청을 피우는 느낌이라서 그러면 얼른 자리 잡고 이제 살아두면 물론 이렇게 두어서 백이 형세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뭔가 흐름 자체는 흑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형세가 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흑이 훨씬 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좀 피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백이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네, 올라가 놓고요. 네. 흑도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아마 닫을까요? 이렇게 두면 이제 그렇게 두고 붙이겠다는 뜻 같네요. 이렇게 두는 게 아마 이게 왕천식 선수의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붙여두었기 때문에 뭔가 집으로도 귀도 이제 문단속을 해놨고 나중에 뭐 이런 이제 더 확실한 선수로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마 왕천식 선수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일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받아주는 거는 상대의 의도 같아요. 그렇군요. 이것까지 올라가 놓고 흑이 문을 닫을 때 좀 모양을 갖춰놓고 두 칸을 벌리는 건 급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두고 이제 두 칸이요. 네. 우선은 이제 출구가 없기 때문에 활로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형태가 되고 약간은 좀 무거운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글쎄요 스타일 상으로는 여기까지 뭔가 욕심을 부릴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두 칸을 벌리고 싶고 두 칸을 벌리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네. 저도 이제 시합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형세가 여의치 않을 때 딱 지금과 같은 장면에서 네. 부분적으로는 사실 흑이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리는 수가 이제 정수 같은데 약간 좀 더 득을 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둔다고 해서 형세가 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네. 이제 좀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여기를 이제 늘 수가 있는데 사실은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늘어주세요가 여기 붙인 수의 의미거든요. 늘면 공격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흑의 입장에서도 아마 벌리는 수를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둑 자체가 좀 밋밋하게 확실한 공격 목표 없이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흑의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는 그림일 겁니다. 백도 받아두는 것이 최대한 버티는 거네요. 흑한테 공격할 거면 한번 해봐. 네.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좀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최대한 버텨서 흐름을 한 번에 확 좀 더 득을 보면서 확 바꾸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기를 이제 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오히려 흑이 원하는 흐름으로 네. 이제 주도권을 흑에게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의 한 수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백이 두 칸을 벌리기 전에 문이 열려 있는 쪽, 네. 그쪽 예를 들어 붙여서라든지 뭔가 좀 교환을 시켜놔서 단단하게 해놓고 두 칸을 벌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쪽을요. 네. 근데 선수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뭐 나래자로 가도 아마 이쪽으로 올 테고요. 또는 네.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이 교환이 교환이 이제 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우변으로만 보면은 이제 뭐 좀 더 낫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돌이 있으면 아마 또 뭐 이런 곳을 흑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음. 붙이는 것도 치받은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이 되면 또 두 칸 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백 모양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네. 이건 두 칸을 벌렸다가 오히려 흑에게 역습을 당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뭐 두 칸을 뛰든지 아니면 여기를 뛰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우변 쪽 이 한 점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흑의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네. 백은 우변 쪽에서 모양을 갖추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우상귀 응수타진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타이밍이 어떤가요? 지금도 이교환이 이제 별 손해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두어서 귀에 패로 패로 사는 맛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가능하군요. 네. 그렇다면 응수타진을 지금 먼저 하고 네. 흑이 받아준다면 그때 두 칸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빠르게 좀 손을 뽑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게 더 좋죠, 사실. 이렇게 두고 뭐 밀어 올린다든지 뛰어서 탈출한다든지.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를 둔 다음에 또 붙이면 흑도 생각이 달라지죠. 왜냐면 네. 여기가 이제는 여기가 벽이 됐으니까 네. 붙이면 아마 다가올 겁니다. 젖힐 때 아. 늘어도 이규환이 악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다 하려면은 이제 흑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아이고 역시 최정 선수 다운 한 멋지네요. 수인데 네. 글쎄요 그 앞날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또 집으로 버틴 수이기 때문에 우변에서의 어느 정도의 시달림은 네. 감수를 해야겠네요. 시달림은 감수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적으로는 아마 최정 선수도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거를 보면 저울질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쪽을 안정하는 수와 지금 둔 수와. 근데 안정한다고 해서 이제 형세가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인내에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번 좀 버텨서 변화를 일으켜보자라는 좀 그런 심리가 더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것은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안토니 선수가 받아주세요라고 주문을 의도가 좀 딱 이렇게 두겠다는 의도인데 지금 최정 선수가 받아준 거거든요. 네. 지금 흑의 의도는 백도를 무겁게 네. 하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지 말고 젖혀놓고 단수를 쳐서 좀 가볍게 이렇게요. 행마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행마가 어렵네요. 늘 수는 없을까요? 뭐 느는 건 당장 끊더라도 우선은 축이 불리하니까요. 여기서 위로 씌워서 버리는 것은 조금 클까요? 이렇게요. 네. 나가게 되면 열나요. 뭔가 이제 네. 어느 한쪽은 이제 끊기게 되면 그래 다 네. 집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곳에는 흑돌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리자로 두는 게 행마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젖히더라도 끊어서 축으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절호의 곳에 충머리로 흑이돌이 먼저 기다리고 있어서 나리자 행마도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자, 한껏 버틴 최정 7단. 우변에서 타겟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정 7단과 왕천식 5단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